여러분, 최상병 사건 좀 갈수록 복잡해져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수시로 자주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라도 복귀하는 차원에서 최상병 사건에 대한 설명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걸로 윤석열이는 감옥 갈 거니까요. 감옥 갈 것이 확실합니다. 100%가 아니라 120% 확실합니다. 그래도 쿠데타지만 집권한 윤석열이가 감옥 갈 사안으로 최상병 사건이 거론된다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빠삭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이었습니다. 작년 7월 19일이었죠. 그 경북 예천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는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선천 보문교 일대였는데, 여기에 이제 해병대가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섭니다.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군인들이 동원이 됐는데, 여기 최수근 일병이 들어갔는데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습니다. 당시 함께 강물에 빠진 대원이 또 있었어요. 2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나왔는데, 최수근 일병 같은 경우 얼굴이 보인 채 살려달라라는 말을 외치면서 20m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나서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우리 최상병. 이 최수근 일병인데 왜 상병이라고 하느냐? 추서가 된 거죠. 추서가 된 거예요. 자, 당시 해병대는 일단 최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라지니까 즉각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최수근 일병을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또 사고 지점 일대에 상륙용 고무보트와 드론,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해서 수색을 실시했는데, 경상북도는 내성천 상류 지역에 있는 영주댐과 저수지의 방류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10분경 고평교 인근 하천에서 최수근 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육안으로 잠시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14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최수근 일병 아버지는 현직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소방관이신 아버지가 중대장한테, 아니 물살이 셌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 라면서 따졌습니다. 야, 정말 최수근 일병 아버지께서 소방관이시니까, 안전방제 대책 전문가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신 거죠.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거 살인 아니냐? 라고 최수근 일병 아버지가 그렇게 따졌습니다.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 어디에 있냐? 기본도 안 지키냐? 라면서 이렇게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날, 사고 전날에 이 최수근 일병하고 2분 정도 통화했는데 물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결국 최수근 일병은 해군 포항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영안실에 안치됐고요. 그리고 7월 20일에 추서 진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병에서 상병, 그래서 최상병 사건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어떤 개새끼가 이렇게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그 강에 투입시켰는가? 어떤 젖 같은 새끼가, 씨발 새끼가 한 사람의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인명을 돌아가시게 만들었는가? 해병대는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도 않은 채 자체 수사를 일주일 만에 마무리했는데, 이것 때문에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식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근데 그 반대였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최수근 일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가 규명됐기 때문입니다. 임성근이에요. 임성근 사단장. 그래서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조사단장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너무나 군이란 조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책임자냐 이거 규명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수색 당시 부대에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와서 복장 점검을 한다라는 지침이 내려가기도 했고요. 근데 그 지침이 구명조끼를 입혀라 이게 아니라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혀라, 다른 옷은 안 된다, 이런 수준이었고,
구명조끼, 기타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윤석열이가 이제 취임하고 그해 여름에도 수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포항에서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건물 자체가 떠내려갔어요. 그 펜션 엄청난 비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임성근이가 사단장으로 있는 해병에서 그렇게 줄지어서 거기서 임명수색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윤석열이가 치하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잘했다고. 그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본인도 점수를 딴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임성근이가 2023년에도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또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해병대 조사단 박정훈 대령의 조사단은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이가 무리한 지시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30일에 그때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훈 해병대 조사단 단장 이렇게 해서 임성근이를 피의자로 해가지고 이 사망의 핵심적인 원인 제공자로 임성근이를 딱 못 박아서 경찰에다가 이제 넘기려고 했어요. 이종섭이가 격려했다는 얘기도 있죠. 그 어려운 수사인데 잘했다고 빨리. 그리고 이제 임성근이한테도 통보한 거야. 너는 이제 경찰에 넘길 것이니까 대비하라고. 당연히 보직도 이제 회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튿날 오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종섭이가 엎어버립니다. 저기 임성근이가 포함된 경찰 이첩할 그 내용. 그 해병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엎으라고 지시합니다. 낮 2시에 사실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이는 구두로 저 임성근 이름을 빼라고 지시를 하지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뭔 개소리냐. 아니 임성근이가 주범이 맞는데 왜 임성근이를 빼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정말 해병대 1사단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나무 위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던데 해병대가 최수근 상병 빈소에 아버지를 한자로 아비 부자 있잖아요. 그 대신에 남편을 뜻하는 지아비 부자를 갖다 쓴 거야. 같은 부라도 아버지 부를 써야지 왜 그 지아비 부를 씁니까? 남편을 뜻하는 지아비 부를 왜 거기에 갖다 써요? 그러다가 뒤늦게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이런 무식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또 그 최수근 상병 사망 직후에도 해병대 1사단은 수해 복구를 또 강행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례 기간 3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성근아, 너 어떻게 반가이 하려고 그랬어? 야, 그런데 너 때문에 최수근 상병이 돌아가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근데 또 수해 복구를 강행했어? 와, 진짜 너란 인간은 정말 질긴다. 자, 그리고 그 사건 발생 직후에 임성근 휘하의 해병 1사단 장병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가 통제됐습니다. 왜? 이건 뭐 분명하죠. 이거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물론 이제 해병대가 뭐 휴가자 3명이 있었다라면서 사실 무근의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동료가 세상을 떠나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그런 동료 병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회복받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해병대가 모두 거부해버린 겁니다. 성근아, 왜 그랬냐? 자, 그리고 최수근 상병이 안장된 대전현충원 홈페이지의 사망 장소가 충청북도 예천으로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경상북도 예천이 충청북도 예천이 됐습니까? 야, 이거는 군 기강이 엉망진창이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여기까지가 최수근 상병 죽음에 관한 진상 은폐 사건의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군조직이 움직였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임성근이를 뺐고요. 이 전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이종섭이를 호주대사로 발령 내려 했고요. 국민들이 분노했죠. 결국 이번 그 총선에서 최수근 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망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윤석열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윤석열이가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요. 지금 조사 과정을 보니까 말이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소환될 예정입니다. 이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번에 걸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각각 10시간 넘게. 예. 자, 이 유재은은 뭐냐?
유재은은 뭐냐. 그 7월 31일에 박정훈 대령한테 연락해가지고 수사 자료를 다 나한테 달라. 이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8월 2일에 이 유재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이라고 윤석열의 밥상무 술상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는데 이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시원이로부터 유재은이 연락받고 빨리 저기 경북경찰청 가가지고 저기 자료 받아와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유재은이가. 그리고 그 받은 자료를 갖고 다시 조사를 해서 박정훈 대령을 배제한 채 거기서 임성근이를 뺍니다. 그리고 일선 대대장 그 두 사람만 경찰에 넘기게 만들어요. 자, 그럼 뭐예요? 자, 7월 31일 아침에 이종섭이가 윤석열이 수장으로 있는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임성근 빼라 이런 지시를 받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2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죠. 그리고 나서 8월 2일에 대통령실의 이시원이 윤석열의 밥상무 술상무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그 경찰로 넘어간 사건 자료 내놔라, 다시 받아와라 이렇게 또 지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보름여 뒤에 임성근이 빠진 새로운 조사 기록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임성근은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총 8명 정도를 애초에 수사하라고 경찰에 넘겼는데 2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2명으로. 여긴 당연히 임성근이가 빠진 거죠. 근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한테. VIP가 경로했다고. 윤석열이가 경로했다는 거야. 자, 그럼 결국에는 윤석열이가 이종섭이한테 또 임성근을 빼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고 경로를 하면서, 그래서 이종섭이는 또 김계환 등에게 임성근 빼라고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 왜 임성근 빼라고 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핵심이라고.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윤석열이는 자기에게 임성근 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를 가스라이팅 시킨 누군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게 누굴까요? 윤석열이를 경로하게 만들면서 그 진실을 은폐하라고 지시. 이거는 법률 위반 아닙니까? 이거는 법률 위반 맞잖아요. 아니, 그 죽음의 원인을 왜곡하고 은폐하라 이렇게 지시한 건데 법률 위반이죠.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탄핵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을 빼라라고 윤석열로 하여금 지시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좀 올려보세요. 누구는 예전에 이종섭, 임성근과 함께 MB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을 얘기하는데, 김태효가 임성근 빼달라라고 했을 때 아니 임성근이를 포함시켰어? 안 되지. 그러면서 윤석열을 경로하게 할 수 있겠는가? 김태효가 윤석열에게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윤석열이 경로하면서 판을 엎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을 경로하게 만들면서 윤석열로 하여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바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한정적입니다. 대단히 한정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은 그 사람과 연관돼 있어요. 응?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어느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요. 응? 그 요망한 사악한 개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네,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분노가 치미네요. 진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얼마든지 그 죽음의 원인을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진짜 개만도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나라 국민의 민생과 미래를 지금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이 정말 요물덩어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이를 향해서도 가고 있고, 그 전 단계로 유재은 법무관리관 지금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계환, 박경훈, 그 다음은 이종섭, 그 다음은 이종섭한테 연락한 그 젖같은 새끼겠죠. 씨발 새끼겠죠. 개새끼겠죠.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이미 그 새끼가 그 지시한 것과 관련한 자료가 다 공수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빌드업이 될 수 있을까요? 순조롭게 빌드업이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의 무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 은폐, 이 문제는 윤석열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김계환이가 말이죠. 이 모든 사태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김계환이가 얼마 전에 해병대 사령관으로 유임됐습니다. 여러분, 유임됐어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종섭이를 눈치 봐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만들었는데 호주 대사로 보내서 기자 접근도 어렵게 만든 그 인사의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이게? 곧 윤석열은 이 건으로 감옥에 갈 것입니다. 감옥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군의 자녀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 아들이 죽었는데 죽음의 이유, 원인을 은폐해버리는 정권이라면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기 김진표한테 경고합니다. 야, 진표 씨, 교회 장로잖아. 아무리 김장환 교회 장로라도 사람이 죽었어. 죽인 놈들의 면면을 드러내자는 이런 특검을 하기 싫어가지고 해외로 튄다? 진짜 당신 영원히 쫓아다닐 거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진짜. 교회 장로라면 그 민주정부에서 또 민주당에서 덕 보고 그렇게 국회의장씩이나 했다면 국가의장 서열 2위 국회의장씩이나 해놓고 진상 은폐를 하는데 일조했다? 당신 영원히 불명예가 될 거야. 죽어서도 불명예가 될 거야.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김진표를 국회의장 시킨 그 책임 없습니까? 그 수박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른바 철험회 멤버들도 김진표 밀었더만 대가리 박을 일 아닙니까? 다음에 또 김진표 같은 국회의장 세울 거예요? 김진표 같지 않은 국회의장 누구냐? 윤석열과 싸워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정식, 정성호 쟤네들이 뭘 언제 우원식도 다 참아주세요. 윤석열하고 싸울 줄 모르는 인간들은 다 이번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뒤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처먹으라고.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이 자들 진짜. 당신들이 그렇게 윤석열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최상병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